저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저희가 다니는 곳은 5만 정도의 소도시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농산어촌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지역을 쉽게 떠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지역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뭐 하지? 라는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모든 청소년들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거나 하다못해 알바몬에서 알바를 구하는 것까지 우리 동네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도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동네에서 뭐 하지? 라는 고민을 할 때는 어떤 롤모델은커녕 함께 고민해 줄 사람조차 없다는 게 저희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농산어촌 청소년들과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20, 30대 청년들 160명이 모여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저희는 지역에서 지역의 자원으로 두 가지 할 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동네는 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할 일은 놀거리 투두고요. 이 청소년들이 청년이 돼서 지역을 떠날 때쯤 하는 이야기는 또 똑같이 우리 동네는 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떠날 때 말하는 할 일은 투워크,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죠. 이게 꼭 서울이라고 넘쳐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에서 지역의 청소년들과 또 도시의 청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할 일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것, 미래 세대를 성장시키는 것인데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네랑 학교, 읍, 주변 말고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우리 동네를 탐험하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탐험하면서 여기서 뭐 해볼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 실험해보는 것,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의 자원으로 돈을 벌어보는 비즈니스적인 경험을 해보는 이 세 가지 험한 일로 사람을, 청소년을 청년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농산어촌 청소년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존의 공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대학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방법으로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했다면 우리는 공교육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지역에 머물겠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머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자. 그래서 농산어촌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목표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4년간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프로젝트를 해왔는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랑 지역 자원으로 상품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메인 프로젝트입니다. 8년 전 어떻게 보면 유자차가 그냥 유자차였던 시절에 고흥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프랜차이즈 카페와 함께 고흥 유자차라고 하는 네이밍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 브랜딩 프로젝트들을 청소년들이랑 해왔는데요. 청소년들이 이제 시간이 꽤 흘러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역의 자원들을 예쁘게 포장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Z세대, 젠지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의 감각으로 자기네들이 해석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화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해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역사라고 하는 컨텐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기존의 어른들은 역사를 보고 듣고 외우는 것이라고 활용을 해왔다면 우리 Z세대들은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위로만 따지면 강화에서 최고의 아웃풋인 철종 임금의 이야기를 이 친구들은 러브스토리를 사랑 심리게임으로 만들어서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펀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화에 오는 뚜벅이 여행객들에게 자신들이 도시락을 판매하고 싶다고 했을 때 브랜딩 요소로 강화의 단군 신화를 활용했어요. 그랬을 때 강화의 가장 큰 대표 특산물이 쑥이거든요. 그래서 쑥, 고구마, 순무, 고수 이렇게 담긴 풀만 담긴 도시락은 곤맛 도시락이고요. 숭어, 한우, 밴댕이, 장어가 들어있는 육식 도시락은 호랑이 맛 도시락. 이렇게 해서 지역 기업과 함께 현재 도시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성에 있는 청년들과 강화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모여서 의성 마늘과 강화 쑥으로 지금 밀키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의 컨텐츠와 또 무형의 컨텐츠들을 청소년들이 만드는데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의 축제는 영화제인데요. 강화에서 영화제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매력을 담을 거냐라고 친구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친구들은 강화의 매력이 강한 추위와 갯벌이라고 답을 했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섞어서 12월 1일 날 갯벌에서 재난 영화를 보는 얼어 죽을 강화라고 하는 영화제를 실제로 청소년들이 열기도 했고 약 100여 명 이틀간 100여 명의 관객들이 와주셔서 즐기고 가는 행사를 만들었고 2년 뒤 올해도 또 이상한 골 때리는 영화제를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역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소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226개 시군구 중에 청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단언컨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투자의 대상 또 우리 지역의 주체로 키워낼 장기 로드맵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제가 이야기할 주제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면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하는 가장 큰 예산이 장학사업인데요. 이 장학사업의 요소들을 보면 대부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만 예산을 지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지역에 남지 않죠.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도인가요? 화천군의 우리 최고의 저출산 정책이라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화천군의 정책은 화천 군민의 자녀가 서울대학을 가든 뉴욕대학을 가든 4년치 등록금을 모두 화천군이 납입을 해줍니다. 이게 화천군을 위하는 건지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멘토리에 소속된 크루들 30명 정도의 지역 인재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절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한 번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 서울로 대학을 온 다음 서울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을 더 잘 알지 지역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방법은 이제 새로 찾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도 지역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혹시 또 외부 청년을 유입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우리가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낸다라고 할 때 외부에서 유능한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을 다 떠나보낸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올 생각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뭘 알아? 라는 방식식으로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발끈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자랑하시는 이 일 중에 하나가 지역의 일자리들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일자리에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저희가 관심 있는 대상은 반짝반짝 창업하는 스타들이 아니라 지역에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보통의 청소년과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를 그 친구들의 니즈에 맞춘 게 아니라 어른들의 방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지역의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일자리 정도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은 이걸 원하는지 행복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굉장히 핫했죠. 광주형 일자리에서 일할 법한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들 한마디로 안 합니다였어요. 우리 동네에 공장이 들어와서 공장에서 일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정도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혼낼 거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나 정선군청, 강원랜드 하청 정도에서 일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지역에서 청소년과 청년들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은 일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자리가 자랑거리라면 도대체 이 일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아이고. 이게 일자리가 아무래도 경직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창업과 관련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역에서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면 아까 모종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컬 크리에이터와 굉장히 맞닿은 지점들이 많이 맞물리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의 삶,
보통의 청소년들과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이 작은 도시에서의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이 주제를 잠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에 내려가면 이런 거리가 있죠. 뭐 방앗간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전파상도 있는 이런 작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들어서면 이렇게 카페 음식점으로 다 변해버리는데요. 저희가 다니는 소도시 5만 이하의 소도시에는 여전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분들에게는 이런 오프라인 가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붐이 일어나서 목욕탕형 카페로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수익 악화로 로컬 크리에이터가 1, 2년 뒤에 떠난 자리에 그 목욕탕은 다시 목욕탕 기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 지금 저희가 다니는 소도시 같은 곳에서 당장 필요한 건 6개월 만에 뚝딱 창업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딴짓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난 세탁소집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장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우리 동네 정말 골칫거리가 하나 있으니까 권 대표 같이 프로젝트 좀 해줘 라고 해서 2년 정도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친구가 20살이 될 때 기호쌤 저 대학 가요? 대학에 갑자기 왜 가? 대학 안 가면 창피하잖아요. 어느 대학 가는데? 땡땡 대학이요. 거기 가면 안 창피해? 창피하죠. 근데 친구들이 다 가니까 저도 가야 돼요 라고 해서 대학을 간다고 할 때 부모님, 이장님 다 모여서 이제 이 친구의 진로를 같이 고민해 봤어요. 그랬을 때 세탁소집 막내 아들이라서 세탁소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고 열심히 일하면 200만 원 정도를 버는 세탁소였고 이 친구도 세탁소를 물려받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탁소 20살부터 시골의 세탁소집 주인이란 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태원의 런드리 프로젝트라는 걸 보여줬을 때 여기는 세탁소라기보다는 청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이걸 보더니 우리 지역에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냈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받은 한 켠의 공간에 컨테이너를 놓고 낮에는 세탁소를 하고 밤에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의 90% 정도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친구가 굉장히 잘났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지역에서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한 비리비리한 그냥 보통의 청년이었을 거고 세탁소도 경영 악화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니면 뭐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사라져야 될 공간이었는데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도시에 맞는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인재 육성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일수록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부가 재능이 아닌 친구들이 지역에서 재능을 찾고 그 재능으로 다시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오면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라고 구호를 외치시는데 청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 동네로 넘어오는 청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 육성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재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항상 강의 말미에 의성군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소멸위험 도시, 부동의 소멸위험 도시 1위 의성군이 마늘로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의성을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알린 건 마늘이 아니라 이 5명의 청년들이었죠. 보통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키우자라고 하면 모두가 동의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서 싫어요라고 하시는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랑이 뭐냐, 지역의 경쟁력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한우가 아니라 마늘이 아니라 알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